반갑습니다. 여러분 라이브 스코어 생중계 및 분석 도와드리고 있는 라스TV 인사드립니다. 먼저 스포츠 정보방 파워볼 정보방 입장은 모든 동영상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의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 토토 및 동행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오모니아 대 카라바오 축구와 관련하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모니아 팀은 카이라트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곳입니다. 카라바오 팀은 홈에서 바젤과 상대로 비기고 난 다음에 원정 일정에 나서는 것으로 오모니아 팀은 카이라트 상대로 예상 외로 고전을 하면서 무승부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대항전 경험이 많은 팀으로 조에서 다크호스가 될 거라고 예상이었는데 원정 경기력을 다소 떨어진 모습을 보이곤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카포올리스가 최전방에서 기만한 움직임으로 기회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메스는 카드를 불사를 한 터프한 맨마킹 능력을 보였고 카라바오 팀은 바젤을 상대로 하여서 경기를 하는 내내 압도를 하였고 좋은 찬스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승부에 그친 곳입니다. 그렇지만 조이르가 유력을 하였던 바젤을 경기 내용 상으로 압도한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카라에프가 안드레다 등 3선의 조합이 공수의 연결고리 역할을 잘하였고 후세이노프와 메드베데프의 최종의 수비는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조에서 충분하게 복병이 될 만한 전력임에 틀림없는 곳입니다. 카라바오가 공격적인 팀이긴 하지만 원정에서도 공격적으로만 임하기는 부담입니다. 오모니아 카라바오에 있어서 다소 라인을 내리고 역습에 치중한 경기를 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으며 승패에 대해서는 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모니아의 홈 경기력이 준수하긴 하지만 카라바오는 카라에프와 안드레다가 중원에서 상대방과 충분하게 경합을 하면서 경기 흐름을 진흙탕전으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두 팀이 치열한 중원의 경합으로 1진 1퇴의 공방전을 펼칠 것이기에 무승부를 생각해 봅니다. 다음으로 오모니아 니코시아 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들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에서는 3위를 자리를 하고 있으며 승대무승부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지난번에 1차전의 알마티전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둔 곳으로 최근의 일정에서 흐름이 매우 저조한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공식전 6경기에 2승 2무 2패로 스퍼트를 내지 못하고 있는 중으로 이번에 라운드 선전을 기대를 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큰 곳입니다. 이 팀은 공격력이 저조한 곳인데 아래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수비의 집중으로 인해서 공격으로 올라가는 속도가 느린 곳으로 윗선의 무게감 또한 떨어지는 곳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지의 발표에 따르게 되면 아산테 선수가 부상으로 길어질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모니아 카라바오 축구에 있어서 파플리스 믹스 마찬가지로 부상으로 출전을 속단하지 못합니다. 한정적인 공격의 자원으로 성과를 내기는 당연히 힘이 들며 무득점에 끝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경기가 될 듯 싶습니다. 물론 이 팀은 수비 대처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은 곳으로 기본의 3백을 운영을 하지만 수비를 할 시에는 윙백이 빠르게 센터백의 조합에 합류를 하여서 5백을 만듭니다. 상대방의 공격수와 1대1 매칭을 가져가면서 위기를 최소화하며 대량으로 실점을 내줄 경기는 아닙니다. 결장자는 코오노우로스 믹스 파플리스 아산테 바우테악 선수입니다. 다음으로는 카라바오 FK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조에서 4위를 자리를 하고 있으며 승승무승무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비해서 근소 전력 열세를 떼며 하지만 흐름 자체는 우위를 점하는 곳입니다. 지난번에 공식전 12경기 무패인 곳으로 팀의 에너지 레벨이 호조에 올라버린 상황에서 리그에서 첫 승을 꾀할 만하기도 합니다. 상대방과 마찬가지로 빡빡한 수비에 강점이 있고 수비진과 미드필드진 간격을 촘촘하게 가져가면서 상대방이 좀처럼 전진을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수비수 개개인의 기량마저 선결이 되어져 있는데 이로 인해서 상대방의 역습에도 대처가 가능한 곳이기도 합니다. 오모니아 카라바오의 무실점 달성도 무리한 목표가 아니라고 보여지며 이곳에 있어서 의문점은 다득점 생산에 대해서입니다. 앞서 언급을 하였는데 오모니아 수비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예정이기도 하고 패턴의 플레이에서도 잡음을 내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선의 자원인 오조비치 선수가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면서 분전을 하지만 이의 선택지를 활용을 하기에는 험로가 점차집니다. 많아봤자 1득점 생산에 그칠 전망입니다. 결장자는 휘세이노프 로메로 선수이니 이 점에 대해서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통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모니아 팀이 상대방을 올가맬 준비를 마친 상태로 수비 대처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은 곳이지만 최근의 일정을 따져보게 된다면 공격의 기복이 굉장히 큰 곳으로 결과물에 있어서 아쉬운 성과가 반복이 되는 곳입니다.
오히려 안정적인 공격수 수비수 밸런스를 유지를 하면서 상승세를 잇고 있는 카라바흐 팀이 야구세를 뗄 공산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오모니아 카라바흐 축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 이번 주에도 굉장히 많은 경기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처럼 모든 정답이 맞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고민이 되는 일입니다. 확실한 답이 아닌 답과 가깝게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테서 스타드렌 축구와 관련하여서 비테세 팀은 처음의 경기에서 무라를 제압을 하였으며 렌 팀은 토트넘과 승부를 가리지 못하였습니다. 비테세 팀은 무라 원정의 경기에서 프론스타드의 선제골과 다니로 도에키 선수의 추가골로 승리를 하게 되었으며 리그에서 시즌의 초반에 출발이 부진하였다는 이유로 나름 의미가 있는 승리였습니다. 그렇지만 10개 가까운 뉴욕 슈팅을 때리면서도 2골에 그치게 되었고 그 후에 열리게 된 리그의 경기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인상적인 경기력에 대해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프레데릭센이 기대만큼 팀에 적응을 하지 못한 상황으로 탄나네의 영향력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렌 팀은 처음의 경기에서 토트넘을 상대로 앞서간 곳입니다. 동점골을 허용하며 무승부를 기록을 하였고 그래도 최근에 리그와 컵 대회를 병행을 하면서도 탄탄한 전력으로 좋은 경기를 진행 중입니다. 산타마리아 타이트 등의 선수들의 중앙의 3선의 조합이 중원을 잘 지탱을 하고 있는 중으로 나보로드 쥐라시를 지원을 하며 팀의 공격의 작업을 이끌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개인의 능력 또한 상대방의 수비에 있어서는 부담을 준다는 점입니다. 피테서 스타드렌 이 두 팀에 있어서 제가 생각을 하였을 때 렌이 승점을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말에 리그 홈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상대가 8승 무패로 리그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파리기에 전력을 다한다고 해도 승점을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유로파 컨퍼런스의 주전을 돌리고 난 다음에 리그의 로테이션을 가동을 할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고 비테세는 반면에 순위의 싸움을 해야 하는 페이노르트전에 나서기 때문에 이 경기에 전력을 다하기는 어렵습니다. 베로와 바조에르 오펜다 등이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단 비테세의 홈이고 역시나 후반전의 교차로 주축의 선수들이 들어올 수 있기에 승리까지는 어렵습니다. 무승부일 확률이 굉장히 높으며 두 팀이 비슷한 전력의 팀의 상대로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할 것이기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봅니다. 다음으로는 비테세 아르넘 이곳에 관하여서 조금 더 쉽게 파악을 해보고 싶게 된다면 조에서는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으며 승승패승무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차전 무라전에서 2대0 승리를 따내고 난 뒤에 쾌조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최근의 일정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데 홈이점을 안고 있는 이번의 경기에 있어서 적극적인 공세를 시도를 합니다. 피테서 스타드렌 축구에 있어서 공격의 전개 과정에서 측면의 활용 빈도가 높으며 측면의 조합의 개인 전술에 우에 비텍 선수를 축으로 하는 적극적인 공격의 가담이 강점인 곳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꾸준한 기회 창출이 가능하고 다만 공격진의 전반의 결정력 개선은 더딘 곳이며 최근에 3분의 경기에서 멀티 득점을 기록을 하지 못했던 점이 그 방증입니다. 많아봤자 1득점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수비의 대처도 아쉬움을 남기는 곳으로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하였는데 윙백의 조합의 공격 가담은 강점이 확실합니다. 다만 배우의 공간의 노출이라는 치명적인 불안을 노출을 하며 이 부분에서 참음을 낸 결과 클린시트 달성에 있어서는 애를 먹을 듯 싶습니다. 결장자는 레이즈거 선수이며 다음으로는 스타드 렌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것들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에서는 3위의 자리를 하고 있고 패무패승무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일정에서 성과가 만족스럽지 않고 지난번에 공식전의 5경기에서 단 1승에 그친 곳입니다. 원정에서 반등을 시도를 하겠지만 녹록지 않다는 게 중론으로 최근의 일정에서 필요 이상의 실점을 허용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운영을 통해서 부담의 극복을 시도를 합니다. 멜링 트라울의 풀백의 조합이 안정감 저하로 인해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가 잦은 곳입니다. 피테서 스타드렌에 있어서 활용이 가능한 대체의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이 흔들리게 된다면 수비진의 전반적인 조직력의 약화로 이어지고 1실점, 2실점 허용은 불가피한 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공격에 대해서 역습 위주로 득점을 노리는 곳입니다. 테리오 라보루테 선수가 일선의 조합에 대한 속도에 관해서 경쟁력이 확실한 곳으로 측면의 조합의 지원을 더하여서 꾸준하게 기회 창출이 가능합니다. 비테세 측면의 배후 공략을 집요하게 가져가면서 득점에 대한 생산도 노려봅니다. 결장자는 젤린과 도쿠 선수이며 마지막으로 홈 2점을 앞세우고 있는 비테세님이 상대방을 몰아칠 준비를 마쳤다는 의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의 조합의 공격 가담이 상당하긴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후방의 배후 공간의 노출이라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스타드 랜 역시나 마찬가지로 풀백의 조합의 수비력이 아쉬운 상황에서 건실하게 경기력 구현에 애를 먹을게 자명합니다. 무승부가 될 것 같다는 의견이 무척이나 많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맞대결에 대한 값은 처음 치르기에 다른 정보가 없으며 핏에서 스타드랜 축구뿐만 아닌 다른 경기에 관하여서 어느 곳이 이길지 확실히 답을 얻지 못하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연락을 주시게 되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TV.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